자, 부단원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유리식 계산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유리함수를 가지고 활용할 거예요. 오늘은 한 1, 2번 정도 할 것 같은데 활용 빼고. 자, 유리식부터 계산을 할 건데 유리식이 도대체 어떤 식일까? 유리식은 앞에 유리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이만 칠게. 무슨 느낌이야? 유리가 붙으면 유리수요. 그렇지, 유리수랑 느낌이 비슷하죠? 유리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죠? 무슨 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분수꼴이죠. 그러면은 식 자체가 유리식이라는 거는 얘가 문자가 어디 있으면은 유리식 될 것 같아? A예요. A에 있어도 되고요, B에 있어도 돼요. 둘 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거는 사실 위에 있는 거는 다항식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위에만 있는 것은 다항식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정수는 유리수인가요? 1 유리수지, 2도 유리수지. 그러면은 x 플러스 1 다항식도 결국에는 뭐다? 유리식이야. x제곱 플러스 2 이런 2차식도 결국에는 유리식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저기 공통학 원 때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리식, 분수식을 배울 거다 여기서. 자, 이 분수식이 어디에 이제 문자가 있는 식이에요? 그렇지, 분모에도 있어야 돼. 이런 거. 그럼 이러면 돼? 이건 괜찮아 이거? 이것도 분모에 있잖아. 네. 분자에 있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분모에 있으면은 다 분수식입니다. 이러한 유리식의 계산을 내가 할 거예요.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도 1차식 꼴만 그릴 거고 2차식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유리식이잖아. 근데 그래프 그릴 때는 우리가 이런 꼴만 그릴 거다. 이해됐죠? 일단 계산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분수의 계산을 어떻게 해?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어떻게 해요? 그렇지, 통분을 하죠. 똑같아. 내가 이거 바꿔볼게. x 플러스 1분의 1과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분의 x는 그렇지. 이렇게 내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유리식의 계산이야. 유리식의 계산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뭐 한다? 통분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복잡한 유리식이 있었어. 예를 들어 이런 꼴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죠. 통분과 약분을 가지고 우리가 분수식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때는 x가 뭐일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약분할 때 얘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0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모 조건만 보고 통분과 약분을 이용을 해서 유리식 계산해 주면 돼요.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이 유리식의 계산 형태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쓰자. 자, 얘가 분자고 얘가 분모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수식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그치? 우리가 안쪽을 분모로 하고 바깥쪽을 분자로 하죠. 근데 왜 이래? 그거가 10분의 A D분의 C를 나누는 거니까 맞아. 10분의 D부터 2분의 A 맞아요. 이게 분모가 있다는 거는 얘를 나눴다는 거니까 내가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2분의 A에다가 역수인 C분의 D를 곱해서 나온 결과죠. 그래서 내가 그냥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거 나와요. 이렇게 분수가 연달아 있는 형태. 이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우리 어려우니까 이건 앞에 1이라고 할게. 그냥 1. 자, 여기만 x 있어요. X분의 X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안쪽부터. 그래서 x분의 x-1 하고 걔가 또 분모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뒤집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 1 빼기 x-1분의 x가 되고 다시 통분을 해주면은 x-1에서 x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분수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했는데 이렇게 번분수 또는 연분수 되어 있는 계산들을 그냥 하면 된다. 분모에 있으면 내가 나누는 거였으니까 역수를 곱해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연속되어 있는 분수가 쭈르륵 있으면은 아래쪽부터 계산해서 뒤집어서 계산해서 뒤집어서 올라가면 돼요. 그러한 분수의 계산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계산만 다 해주면 돼.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부분분수입니다. 자, 부분분수라는 거는 그럼 거꾸로 곱해져 있는 분수식을 내가 덧셈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또는 뺄셈으로. 우리가 뺄셈으로 보내버릴게요.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지금은 돼? 안 돼? 등식이? 안 되죠? 내가 뭘로 나눠줘야 돼? 그렇죠. B-A로 나눠줘야겠죠? 이게 부분분수입니다. 그러면은 2개짜리만 그럴까? 아니 3개짜리도 있어요. 얘도 2개로 나누고 싶어. 그래서 왼쪽 2개랑 오른쪽 2개의 분수의 차로 나눴다고 치면은 얘는 뭘로 나눠줘야 돼요? 자, 통분해봐. 이거 분자 뭐 생겨? 그치, 내가 B는 더 안 곱해도 되죠. 그러니까 C-A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나눠주면은 된다. 그래서 2개짜리 부분분수랑 3개짜리 부분분수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분분수 형태 중에서 덧셈도 있는데 덧셈은 잘 안 나오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식의 덧셈 정리라고 가비엘이라는 게 있어요. 가비엘의 뜻이 뭐냐면은 가가 더할 가짜예요. 플러스를 하겠다. B는 비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식은 똑같아. D는 정리예요. 유리식의 덧셈 정리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유리식을 덧셈할 수 있겠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B분의 A랑 D분의 C랑 F분의 E 이 세 분수의 값이 같으면 어떠한 분수도 같은 값을 가진다. 분모끼리 더한 친구, 분자끼리 더한 친구. 얘도 같은 값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네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각각 실수배를 해도 괜찮다. 앞에는 뭐 m, 그 다음에 여기는 n, 여기는 l, 뭐 이렇게 더해서 해도 같은 값을 가진다. 이게 가비엘이에요. 어차피 얘네들은 값이 똑같거든. 우리가 뭐 2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5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부모끼리 더해봐. 2 더하기 10, 1 더하기 5 2분의 1이 나오죠. 그죠?
2분의 1, 10분의 5를 얘는 뭐 100배 하고 얘는 마이너스 1, 10배 하고 그렇게 해서 더해도 어차피 같은 값 가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는 너무 당연한데 이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알겠죠? 그러면은 유리식을 이제 다루는 거 쌤이 대략적으로 다 얘기를 했거든요. 유리식의 사칙 연산이랑 뜻과 성질 이런 거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번 넘어가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 함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792번 두 문제가 있는데 1번 1-x분의 1, 1 플러스 x분의 1, 1 플러스 x제곱분의 2, 1 플러스 x 4제곱분의 4. 딱 보니까 뭐 하라는 거야? 통분하면 합차가 나온다는 거죠. 얘네 둘이 통분했어. 뭐가 나와? X 아니면 1 마이너스 X 제로. 그 다음에 분차는? 그렇죠. 얘네 둘이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통분해주면 뭐 나와요? 1 마이너스 X 제로분의 그치. 이거 똑같아요. 2 더하기 2가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얘네들끼리 계산해주면 뭐 나와요?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통분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그지? 2번은 뭘까요? 내가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 계산할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써야 돼요. 자, 나눗셈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곱셈도 있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분수에서 다 나눠볼까요? 우리 첫 번째 분수의 분자만 써봅시다. 분자는 뭐가 있어요? a-b 붙었을까? 그렇죠. 합차 하니까 이게 3개 나오죠. 그 다음에 분 뭐는요? 인수분해가 그렇죠. 다 할 수 있지? 자, 그럼 곱셈부터 처리합시다. 곱셈 여기랑 곱해서 이제 나눠지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여기 분모랑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살았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는 나눗셈이니까 내가 뒤집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여기다가 씁시다. 뭐 나와요?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써주고 나눠줍시다. 얘도 이제 나눠지고요. 쌤이 여기 안 나눴네. 여기도 나눠줬고 여기도 나눠줬고 그럼 마지막에 얘랑 얘만 나왔죠? 그러니까 납분 되니까 몇 나와요? 다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통분과 약분을 할 수 있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2번 796번 볼게요. 이건 계산을 하면 되고 내가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부분수도 아직 안 나왔고 자, 유리식과 항등식인데 그럼 이제 거꾸로 그 미지수를 찾아라 나옵니다.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ax 플러스 b가 된다고 했을 때 b 빼기 a의 값을 구하시오. 뭐 해주면 돼? 문조의 문식에 x 세제곱 플러스 1로 바꾸면 분모가 마이너스 2x, 분자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서 a가 마이너스 1하고 b가 1이고 이거 그냥 통분시키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 넘겨서 분자 계산해 주시면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고 여기 넘어가면은 x제곱 플러스 x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자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그게 오른쪽에 있는 분자랑 똑같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통분하면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798번 한번 볼까요? 이거 통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통분하면 거의 뭐 계산기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뭐 이상한 거 안 나왔습니다. 나는 통분하는 법만 알았어요. 근데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x에 0이랑 2를 대입해요. 0이랑 2를 대입한다. 그래서 연립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x-1의 10제곱 뭐 있으니까 그거 곱한 다음에 대입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0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다가 0이랑 2 대입해서 부호 바꾸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x는 2 대입해 볼게요. 좌변은 뭐가 되죠? 몇 분의 몇? 1분의 2에 512 마이너스 1. 오케이. 511. 그 다음에 우변은 식이 어떻게 나와? a 오브 j 플러스 계속해서 a. 맞아요. 전부 다 플러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는 0을 대입해주면은 자 왼쪽 좌변은 뭐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나와요. 그 다음에 우변은 a1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a2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짝수가 플러스고 홀수가 마이너스네. 이렇게 끝나죠? 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홀수만 구하고 싶으니까 저 식을 더해줘요. 그죠?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빠지니까 그냥 이 부제곱은 얘는 두 개의 a1 그다음에 홀수만 다 나올 거다. 그래서 2로 나눠줘야죠. 2 나눠주면 몇이에요? 그래서 2의 8제곱이다. 2의 8제곱은 250. 그렇죠. 256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 항등식 푸는 법 똑같이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죠. 계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3번 분자의 차수가 조금 더 큰 경우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식의 계산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799번을 보면은 x-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2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을 빼래요. 이거 그냥 바로 통과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내가 몫과 나머지로 나타내줘요. 배분수. 이거 실제로 나눠주면은 몫이 몇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죠. 나머지는 3됐고요. 그럼 뒤에 있는 식도 야 이거 나눠줘. 그럼 몫이 몇이야? 2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그걸 빼래요. 아 그러니까 내가 분자 지금 몫이 나왔던 거 서로 빼지네.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나온다? x-1분의 3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었죠. 이제 통분해주면 되겠네. 자, 분모는 전개할 필요 없어요. x-x 플러스 2분의 분자는 전개해주세요. 몇 x 플러스 몇 나올까요? 4x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우리가 몫과 나머지로 나눈다. 또는 대분수로 표현한다. 됐죠? 유리식에서 그러면 자주 나오는 거 이제 구분분수입니다. 801번. 쉽다.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 x 플러스 4분의 3 을 한 번 더해. x 플러스 4 x 플러스 9분의 5
는 통분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야? 뭐 빼기 뭐였죠? 자 이거 분모수 나타내면은 뭐 빼기 뭐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분모가 작은 숫자가 더 큰 숫자니까 앞에 나오면 돼요.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 x분의 1부터 빼주면 돼요. 차례대로. 알겠지? 됐어? 통분해주면 x 플러스 1에서 x 빼는 거니까 1 맞죠? 맞아. 순서만 내가 잘 지켜주면 돼요. 이거 둘이 바꾸면 안 돼.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분의 1에서 x 플러스 4분의 1 빼고 10지. 그리고 분자 확인해봐. 3 나와? 나왔지? 오케이. 그럼 그냥 더해주면 돼. 얘는 x 플러스 4분의 1에서 x 플러스 9분의 1을 빼고 10지. 근데 계산하니까 뭐 나와? 5 나와. 그러니까 더해주면은 이제 가운데 이 친구들이 다 죽는다. 왜? 왜 죽는다고 하니까 웃지? 이렇게 되고 얘 이제 통분해주면은 몇이 돼요? 분자가 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도 9, B도 9겠죠. 8, 5번이다. 됐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눈에 대놓고 좀 보이는 부분분수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분수도 종종 있습니다. 이 803번은 그냥 여러분 시크로로 표현해주면은 잘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거 가봅니다. 804번. 이것도 아예 계산이니까 그래 1번만 합시다. 804의 1번. 이것만 계산해볼까요? 뭐 곱해줘야 될까요? x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자, 통분하려면은 내가 어떤 수를 곱해줘야 돼? 분모 분자가 지금 다 분수꼴이잖아. 그 분수꼴을 분수가 아닌 유리식 다항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양변에 x-1과 x 플러스 1을 다 곱해주는 거야. 양변이랄게. 분모 분자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분모에 나오는 항이 x 플러스 1이고 두 번째 분모에 나오는 항은 x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걔네들은 뺀 거고 분자는 걔네들을 더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분의 몇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거는 몇이야 분모가? 2. 분자는 2x. 그래서 답은 뭐다? x였다. 그지? 그래서 그냥 분수꼴 최종 분수에 있는 분모들을 다 곱해주면 돼. 분모 분자 공평하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806번 이거 어떻게 할까요? 806번. 이제 거꾸로 내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를 저러한 분수, 연도수꼴로 바꿔달래. 어떻게 할 수 있어? 누가 이딴 거 만들었을까? 근데 이거 잘 보면은 얘는 이제 위에서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뭐야? 분수라는 건 결국 못과 나머지예요. 그럼 A가 뜻하는 게 뭐예요? 몫이야. 맞아. 26을 11로 나눈 몫이죠. 이에요. 그럼 2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11분의 26은 2 더하기 11분의 몇이었어? 4였지. 근데 그 친구를 내가 또 역수를 취급을 한 거잖아. 그러면 4분의 11도 몫과 나머지로 표현을 하라는 거야. 11 나누기 4는 몫이 몇이에요? 2죠. 그럼 나머지는 몇이에요? 3이죠. 그럼 다시 이 친구를 뭐 하라는 거야? 역수 취해서 3분의 4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몫이 몇이고 나머지가 몇이에요?
목도 1이고 나머지가 1이겠죠. 그래서 1이 나오는 순간 끝나는 식입니다. 얘는 이렇게 됩니다. 2, 2, 1, 3 됐죠? 근데 이게 중학생 레벨 중1에서는 어떻게 또 배울 수 있냐면은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누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조립제법과 똑같아. 자, 26은 11 몇 개 들어가? 2개. 2개 들어가죠? 이거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써서 이거 빼줘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수는 11 몇 개 들어가요? 2개. 2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곱해가지고 이렇게 8 해서 빼줘요. 그럼 다시 3하고 4가 됐어요. 4는 몇 개 들어가요? 1개. 1개. 그럼 끝났습니다. 1 나오는 순간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2, 2, 1, 그다음에 마지막 3 이거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큰 숫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1거거든. 중1에서 계산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거 가지고 맨날 놀아요. 그래서 요거 한 개 그거야. 목과 나머지를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목과 나머지구나 생각을 해준다. 자, 유형 6번 유리식의 값인데 이제 x 플러스 x분의 1 꼴이에요. 이것도 그냥 곱셈공식 변형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807번 하나만 할게요. 자, 1, 2, 3번 다 한번 해볼까요? x 플러스 x분의 1은 3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도 계산해보시고 세제곱도 계산해보시고 4제곱도 계산해보세요. 유리식은 우리가 알던 계산이기 때문에 아직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다 됐죠? 이름 불러볼까? 시우 1번 몇 나와요? 12요. 7 나오죠? 3의 제곱에서 2를 빼면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주연이 몇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18 나오죠? 세제곱식 변형 세제곱해서 3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인이 몇 나와요? 17이요. 그렇죠. 47 나옵니다. 기본적인 계산 할 수 있겠죠? 틀리면 안 돼. 자, 넘어가서 이제 유리식 7번 유형을 한번 볼게요. 811번 문자 3개 나옵니다. A, B, C.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하기 힘든 형태예요. 자, 이러한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바꿔서 A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하니까 요거를 전개를 하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 그럼 지금 이거 넣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떤 걸 이용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내가 넘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줄 거야. 뭘까요? 지금 이거 모양 보니까 아니 굉장히 비슷하잖아. ABC분의 1로 1을 곱해요? 양변에? 양변에 1을 곱한다? 아니 ABC분의 1 분의 1? 그러면 BC분의 1 플러스 AC분의 1이랑 AB분의 1 돼서 뭐 안 되네요? 양변에 여기 A, B, C분의 1을 곱해가지고 그냥 A분의 B분의 C분의 있구나.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 안에 A분의 1이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여기는 B분의 1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여기는 C분의 1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A 괄호 안에 있는 거니까 사실 A 곱하기 A분의 1을 더한 거고요. 여기는 B 곱하기 B분의 1을 더한 거고요. 여기는 C 곱하기 C분의 1을 더한 거야.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아는 숫자거든. 몇? 111. 그러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3은 빼줘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은 A도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있고 B도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있고 C도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있지. 그럼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묶여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지? 내가 이거를 더함으로써 얘네들이 생겨났고 얘네들로 묶다 보니까 얘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두색들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뒤에 빼기 3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니 답은 몇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 모르겠어. 그러면 뭐 해도 괜찮냐면은 아무 숫자 대입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와. 항상 해볼까? 안 나올까요? 얘도? 네. 얘는? 마이너스. 맞아, 이거 2니까. 네. 그래서 1 빼기 4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야. 저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내가 이거 더했잖아. 네. 이거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네. 그럼 얘는 몇인데? 이거 몇이라고? 2, 얘도. 2, 얘도. 2. 근데 내가 총 3을 더했잖아. 3 더해주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지. 근데 내가 얘네들을 더함으로써 3을 빼줘야 시계값은 안 변하겠죠. 곱한 거 아니에요? 지금 더한 거예요. 더했어요. 자, A로 묶었을 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지. 덧셈이잖아, 덧셈. 응,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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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묶인 거야. 곱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 숫자를 내가 더해야 되니까 1을 3번 더했어. 그래서 3을 빼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뭐 하라고? 아무 숫자 그냥 대입하라고. 0 안 만드는 아무 숫자. 됐죠? 그러면 813번은 어떻게 할까? 그것도 막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0이 된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냥 전개하면 되지. 전개. 얘 전개? 이거 전개하면 뭐 나와요? A조 플러스 S 플러스 B A 플러스 BC. 그럼 이렇게 쓸게. 근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이게 뭐 ABC가 A 플러스 C 플러스 C. 그치. 이거는 통분해 보면은 분자가 뭐 나와? A, B, B, C, C가 나오죠. 자, 분수의 값이 0이 됐다는 거는 분자가 반드시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냥 다 0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그냥 몇 분의 몇이었어? 그럼 두 번째 항도 몇 분의 몇이겠어? 세 번째도?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 얘네들은 결국 몇이었대? 그렇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뭐 이거 푸는 거랑 저거 푸는 거랑 방법 달라요. 이것도 숫자 대입해도 돼. 마음에 드는 거. 1 마이 이렇게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푸는 방법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 시험인데. 그러면은 숫자 그냥 만족시키는 거 대입해도 괜찮다. 알겠죠? 자, 이제 비례식이 주어질 때입니다. 도대체 언제 가지기가 나오는가? 안 나오나? 814번. 자, 요거 그냥 원리 다 알아. 빠르게 푸는 방법 어떻게 해요? 814번에 1번 봐봐. x 대 y는 2대 3이래. 그 값 구하래. 그냥 뭐 해주면 돼? x에 2를 대입을 하고요. y에 3을 대입해주면은 나옵니다. 그치? 그냥 대입하면 돼요, 숫자를. 비례식이라는 게 뭐야? 그냥 얘가 2배, 3배 차이가 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는 2k, y는 3k 해가지고 대입을 해주는 게 정석풀인데 어차피 이 k들은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냥 항상 똑같은 값 나와요. k 값에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항상 문제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 3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2번은 어떻게 대입해 주면 돼? 내가 가장 편하게 대입하고 싶어. 2번 봐봐. 2번 뭐라고 되어 있어? 2x는 y, 3y는 4z잖아. x, y, z를 각각 어떻게 대입해 주면 될까? 그렇지. y를 4라고 주면 되겠죠. 그럼 x는 2고 z는 3이죠. 2, 4, 3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대입해야 할 숫자만 빠르게 파악해서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비례식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근데 3번인데 사실 3번은 지금 간단한 형태여서 여러분이 풀 수는 있어요. 3번은 뭘 대입해주면 돼? x에다가 3, y도 2, z도 4 대입해주면은 그 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a를 구할 수 있겠지. 3, 2, 4 대입해주면 a는 몇 나와요? 그죠? 18 나오죠? 네, 그래서 답은 18이에요. 3번. 근데 이제 817번 볼게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대입해서 나오는 거 찾으면 되는데 아까 그 3번 문제인 거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네들이 k 값을 가지는데요. 이 k가 될 수 있는 모든 합을 구하래요. 그럼 저 값이 도대체 몇인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어? 아까 배웠죠? 값의 1. 자, 값의 1은 뭐다? 그러한 K값은 이 분수들을 분모끼리만 다 더하고 분자끼리만 다 더해도 같은 K값을 가진다. 자, 분모끼리 다 더해주면 분모가 몇이에요? A 플러스 3B 더하기 2C죠? 분자끼리만 다 더해주면 A도 몇 개? 2개. 3B도 몇 개? 2개. 2C도 몇 개? 2개잖아. 자, 그럼 이거는 2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 아니야. 내가 2라고 쓰고 싶으면 바로 열고 뭐라고 써야 돼? 누구는 0이면 안 돼? 그렇지. 그러면 1번은 가베리를 써서 내가 K는 2라는 숫자를 뽑아냈는데 그게 아닌 다른 숫자는 언제 어떻게 나올까? 내가 지금 노란색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했어? 얘가 0이 아닐 때라 했지. 그럼 두 번째인 경우는 제가 0일 때겠지. 그럼 얘가 0이 됐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푼 거랑 똑같아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찾으면 되는데 얘는 다행히도 이 형태가 바로 보이죠? 3B 더하기 2C는 뭐예요? 마이너스 A거든요. 그래서 K는 그냥 A분의 마이너스 A였어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입니다. 얘도 마이너스 3B, 얘도 마이너스 2C니까 다 마이너스 1로 똑같아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K값은 이렇게 두 가지야. 그래서 답은 4B니까 1이에요. 이제 페이지 넘겼구나. 몽teg에다가. 왼쪽 보고 있었어요. 진짜? 네. 눈만 저기 보고 있었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생각을. 아니요. 네. 집중하고 있었어요. 망상을. 아니. 됐죠? 그래서 가비리를 쓰고 그 다음에 안 쓰는 경우로 내가 나눠서 K값 구하는 게 유기식에서 나올 수 있는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그냥 식 대입해서 또 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 9번까지만 하면 조금 되겠죠? 유리식 끝나겠죠? 자, 819번을 볼까요? 이거는 조건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문자는 세 개야. 근데 저 시계값을 구하래. 이 시계값을 도대체 어떻게 구해? 가벨리도 못 쓰고 숫자도 개수가 지 맘대로고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원래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숫자가 그냥 딱딱딱 나오지. 근데 식의 개수가 하나 부족하다는 거는 얘네들을 다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값이 아니라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식의 개수가 하나 부족하면은 문자 하나로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식의 개수가 두 개가 부족하다면은 문자 두 개로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두 개로 뭐 두 개 부족해서 표현하는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건 대학교 가서 나와요.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립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연립해봐요. 뭐 할까? 두 배 할까? 아니 그냥 뺄까? 지금 이거 Z 있으니까 그냥 뺄게요. 그냥 빼보시면 뭐 나와요? 그렇죠. X는 몇 Y로 쓸 수 있대? 마이너스 2Y요?
그러면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지. 그러면 누구도 z도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문제 하나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x는 이 y를 대입을 해 여기다가 y 더하기 z는 0이었어. z는 몇 y? 그렇지. 마이너스 y. 그럼 이제 얘네들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y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냥 어차피 얘도 곱하기 y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y를 1이라고 치고 x는 2, y는 1, z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니까 또 같은 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몇 나올까요? 9y제곱분의 5y제곱. 그죠? 그래서 답은 9분의 5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의 개수가 하나 부족하면은 문자 하나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식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면요 식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2개 부족하면요 문자 2개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됐어요? 자, 유리식 활용까지 하고 쉬면 되겠네. 증가 감소 있죠? 증가 감소도 있고 소금물 농도도 있고 증가 감소 볼게요. 821번. 자, 문제를 보고 내가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7월 첫째 주 동안 X% 증가했다.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Y% 증가했다. 그럼 2주 동안 증가율을 구하세요 했어요. 그러면 가정합시다. 내가 영화 원래 관객이 있었어. 한 A명 있었어. A명. 그래서 A명이 X% 증가한 값은 몇일까요? 1 플러스 100분의 X. 나 자신과 그 다음에 증가량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 숫자가 다시 Y% 증가했다는 거는 거기다가 뭘 해주면 될까요?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100분의 Y를 이제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증가한다는 거는 이 비율만큼 곱해주면 돼요. 1. 얼마를 1. 얼마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얘에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증가했니 물어보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어차피 요 A는 나눠질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Y만큼 증가했다고 하면 돼요? 돼요? 아니지. 우리가 증가율 나타내려면은 지금 이 숫자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이 숫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숫자를 구하려면은 이 값에서 몇을 빼줘야 돼 일단. 그리고 증가율이니까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몇 해줘야 돼? 그렇지. 나중에 여기다 곱하기 100 해줘야 돼. 근데 이거 전개합니다. 정리하시면은 x는 사라지니까 그냥 100분의 x 더하기 100분의 y 플러스 만분의 xy인데 거기에다가 100%를 곱해주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100분의 xy가 증가율이 된다.
100%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소는 1 빼기 해주면 돼요. 증가는 1 플러스고 다 알고 있죠? 소금물 농도도 하시면 되고. 자, 823번만 해볼까요? 그러면 비례식 가지고 인구수 추측하는 겁니다. 자, A 채널, B 채널 있습니다. 전체, 그 다음에 한국인, 그 다음에 외국인.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전체 부족자 수는 4대 3, 한국은 3대 4, 외국은 3대 2였대요. 이때 A 채널을 부족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구하시오. M 대 M. 몇 대 몇이냐? 자, 이거 10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 3A 플러스 4 3 3A 플러스 3B 맞아요. 왜 이걸 A로 두죠? 한국인의 수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그냥 뭐 곱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도 모르니까 외국인의 친구들은 다 뭘 곱할 거야. 그럼 내가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전체 비율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3a 더하기 3b 대 4a 더하기 2b는 몇 대 몇이었다? 4대 3이었다. 그럼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외양내양 곱해주시면은 16A 더하기 8B는 외항 9A 더하기 9B였으니까 7A는 B였네요. B가 7A였어? 외국인 왜 이렇게 많아? 어쨌건 그럼 이제 M 대 N을 구하래. 그럼 사실 이 M은 한국인의 수는 몇 A였어요? 7A 외국인의 수는 몇 B였어요? 5B 근데 7A가 B라 그랬죠. 이렇게 되네요. 아, B 대 5B. 한국인 1대 외국인 5였네. 맞아? 네. 이거 값이 이상한데? 뭔가 값이 이상한데? B는 7A. 전체가 아니었어. A만이었어. 그냥 이거 물어봤어.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여기만 보면 되네. 아, A 대 B 구하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1대 7이었다. 답은 8이었다. B 채널이었으면 B 채널 따로. 쌤이 아까 구한 거는 A 채널, B 채널 전체에 통틀어서 그거 물어보는 거죠. 쌤이 계산 잘못했죠? 됐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 그냥 내가 비례식 세워서 풀 수 있다. 여러분이 다 중학생 때 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유리함수 그래프 나눠보도록 할게요. 같이 쉰다. 이제 그래프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중1 때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암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기본 형태를 알려줄 건데요. 기본 형태가 y는 x분의 k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평행 이동을 해서
y는 x-p분의 k 더하기 q p, q만큼 상행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을 나타낼 때는 1차식 분자부터 ax 플러스 b 분모는 cx 플러스 d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본형부터 볼게요. 첫 번째. 자, 기본형은 어떻게 생겨먹었니? 우리가 모양부터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x분의 k 말고 k는 양수일 때. 반대로 k가 음수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여기다 잡을까요? 그냥 하나만 잡자. k는 음수일 때. 자,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올게요. 자, 첫 번째 정의역. 자, 노란색의 정의역입니다. 우리가 유리함수는 거의 모든 수에 대해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몇 빼고? 몇 빼고 다 돼요? 0 빼고 다 되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하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에요. 그러면 치역도 마찬가지로 y는 어떤 값은 안 될까? 0밖에 0 안 되죠 지금? 이거 x축 절대로 만나지 않죠? 그래서 y도 0이 아닌 모든 실수. 나중에는 요 기호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럼 얘네들의 점근선은 뭘까? 자, 점근선이라는 건 뭘까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말 그대로 가까울 근처 써가지고 점점 가까워지는 선. 즉, 그치. 얘에서는 지금 만나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어떤 거를 반대로 써주면 되냐면 정역과 치역의 반대인 거를 써주면 돼요. x는 0은 y축이고 y는 0은 x축이죠. 자, 그리고 이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심은 몇 코마 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0,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써주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내가 이제 모양도 확인했고 중심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 k에 대한 숫자로 판단할 건데, 자, k가 양수이면 몇 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진다? 1, 3. 그치.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려지고요. k가 음수이면 몇 사분면으로 그려져요? 2, 4, 4분면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죠? 다음에 네 번째. 그 k의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y는 x분의 1이 있었어. y는 x분의 10이 있었어. x분의 10 어떻게 그려져요? 멀리 그려지죠. 그치. 그래서 절대값 k가 클수록 어떻게 그려진다? 뭐라고 말할까? 더 멀게 그려진다? 영영과 그치. 중심에서 멀다. 반대로 절대값 k가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가깝다.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유리함수는 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대칭도 중요해요. 유리함수는 항상 대칭을 이루는 친구가 세 가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얘는 점대칭입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원점. 그렇지. 이 중심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점대칭. 그리고 점은 없어요. 선대칭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선대칭일까요? y는 x. 그렇죠. 얘네들은
45도.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y는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끼리 대칭을 이루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선대칭.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여기는 내가 여건이 되면은 이거는 기울기가 풀마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 풀마 1. 자, 저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쌤이. 한쪽만 그려줄게. 노란색은 이렇게 생겼고, 연두색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x분의 2, y는 x분의 5, y는 x분의 마이너스 3,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자, x분의 2는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이요. 그렇죠. x분의 5는 무슨 색일까요? 연두요. 그렇죠. x분의 마이너스 3은 무슨 색일까요? 주황. 주황색이죠. x분의 마이너스는 무슨 색이죠? 그렇죠. 구분할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쌤이 요거 그냥 계속 말한 거야.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 그 다음에 크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내가 알 수 있다. 굳이 이건 쓸 필요 없겠지. 내가 다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표준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완료했고, 2번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은 기본형을 마치 어떻게 한 거예요? 평행 이동했어요. 얼마만큼? p, q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예요. 그럼 얘를 자 우리가 이제 그리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표준형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일단 표준형으로 넘어가서 정의역 한번 써볼게. 자, 저놈의 정의역은 뭘로 바뀌어요? P는 보라색으로 다 쓸래. P는 P가 아니라 그렇지. x는 p가 아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뭘로 바뀌어요? Y는 P가 아니라 y는 q가 아니다. 자, 점근사는 뭐랑 뭐예요? X는 P, Y는 Q 그렇지. x는 p, y는 q.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뭐예요? P, p, q. 3번 안 변하죠? 4번 안 변하죠? 5번 변합니다. 5번 어떻게 될까요? 자, 뭐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기울기가 1이고 누구 지나야 될까? y는 x 마이너스 p. 그렇지. 내가 p를 넣어서 q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 그렇지. 그냥 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선대칭, 여기에 대해서는 전대칭이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의 원점을 먼저 그리지 말고 첫 번째는 내가 p, q를 판단을 해서 보라색 점근선을 그냥 먼저 그어주세요. 야, 여기 p, q야. 그 다음에 k 판단했어. k가 양수였어. 그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됐지? 자, 만약에 이 값이 3,-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3칸. 그게 y축. 그 다음에 위로 1칸. 그게 x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다 유리함수를 중심으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게 많기 때문에 원점은 다른 데 있어도 돼요. 그리고 유리함수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내가 뭐까지 필요해? 아무거나 절편, x절편이든 y절편이든 하나 구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중심을 3,-1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의 사실 우리 y절편 구하는 게 제일 쉽지. 여기 0 넣으면 몇 분의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5.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점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5 찍어주면 끝나. 굳이 이거 안 그려도 돼. 근데 내가 굳이 이거 구하고 싶대. 그럼 여기는 몇일까요? x절편은? 4. 4? 어, 얘가 1. 5요. 5.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거만 찍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떤 거 먼저 구한다? 지금 쌤이 그릴 때 무슨 색 먼저 했어요? 보라색 먼저 했어요. 중심. 중심이 몇 컴마 몇인지 바로 판단해.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지. 그 다음에 판단했으면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고 K를 판단했죠.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그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좌표평면 원점 그려주시고 절편 찍어주면 돼요. 절편까지는 우리 굳이 안 그려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하는 거 아니면. 됐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그려줍니다. 그러면 표준형에서 평행 대칭 이동을 해도 이거는 그냥 한 줄만 적어주세요. 밑에다가 바뀌지 않는 값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중에서 뭐가 안 바뀌어요? 바로 K가 안 바뀌어요.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K예요. 무슨 말이냐면 Y는 X분의 2가 있었어. 얘 대칭 이동 시켜주면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2 가능해. 그리고 평행 이동해서 X-1분의 2 플러스 1 가능해. 근데 X-2분의 1 이런 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크기가 달라졌잖아. 그지? 평행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거는 평행 이동은 얘네들이 바뀌었다는 거고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거는 요놈의 부호만 바뀌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값은 K의 절대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고 서로 겹치는 모양인지 겹치지 않는 모양인지 판단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일반형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할 거니까. 자, 일반형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쓸게요. y는 ax 플러스 b 나누기 cx 플러스 d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다? 중심이죠. 그럼 내가 이걸 중심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x 값은 알겠어. 얘가 0이면 돼. y 값은 뭘까? 우리가 몫을 나눠줘야 되죠. 몫을 빼야 돼. 그래서 얘를 먼저 뭐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나와보네요. 그래서 x가 사라지고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등장을 하는 거야. 이런 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여기 중심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c분의 d고 y 값은 c분의 a구나. 돼요? 그리고 이 k 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돼 내가. 두 번째,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중심의 좌표를 바로 알고 싶을 때는 x, y 하시면 돼요. 개수, y는 개수, x는 얘를 0으로 합니다. 근데 k 값까지 구하려면은 내가 뭘 해줘야 돼? 직접 몫과 나머지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면 똑같이 이제 뭘 그릴 수 있는 거야? 중심 그려주고 k가 만약에 음수였대.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됐죠? 또 나머지는 성질 똑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일반형은
그래프를 그리기 적합한 도구가 아니거든. 얘는 우리가 이거 얘기해 볼까요? 왜 함수는 항상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개가 있을까? 이유. 우리가 포물선만 생각해봐. 2차 함수 같은 거. 2차 함수도 y는 x제곱, 그지? y는 2x제곱 이런 거 배우지. 뭐 배웠어요? a 값에 따라 뭐 바뀌었어? 얘네들의 폭이 바뀌었지. 그치?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꼭지점 나타내는 거 표준형. 꼭지점이 p, q면은 어떤 형태다?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다. 그치? 그래프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일반형은 근데 왜 또 배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왜 배워? 그게 방정식 구할 때 쉽거든. 우리가 2차 방정식 구할 때는 그 식을 전개를 해야 되지 직접.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기본형 모양 알았어. 표준형 뭐 했어? 우리가 이제 모든 형태는 표준형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다. 그래프용이야. 그래프용. 일반형은 무슨 용도야? 방정식 용이야. 방정식 또는 해.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이 오늘은 안 할 건데 저기 직선과의 위치관계 이런 거 나타낼 때는 요걸로 해가지고 판별식 많이 쓸 겁니다. 직접 해가지고 계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뭐랑 접한대요. 근데 얘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도 있어. 그럼 다시 백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반대야. 표준형으로 나타내져 있어. 근데 걔가 직선하고 접한대. 그러면은 내가 방정식 만들어주려면은 다시 일반형으로 전개해줘야 돼. 통분해줘야 돼. 그것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통분하는 건 쉽잖아?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잘 계산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뭐 말한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평행 이동해도 바뀌지 않는 값이 절대값 k였다 그랬잖아. 일반형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이거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모르겠죠?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지들끼리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이거? 모르지? 그래서 내가 뭐 해줘야 돼? 못 봐. 나머지로 만들어줘. 얘는 뭐야? 얘와 얘로 만들어줘. 오? 얘 봐봐. 절대값이 어때? 그러면 겹쳐져 안 겹쳐져? 겹쳐져. 대칭까지 한 거야. 평행 이동도 하고 부호가 바뀌었으면 대칭까지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거 구하는 게 오늘 다니까 여러분이 이거 잘 적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나 적었어요? 아니면 또 멍 때렸어? 적어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그럼 저기 두 개는 안 만나는 거예요? 끝에. 쟤네들? 아니 대칭했으니까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평행 이동한다고 안 만나는 건 아니야.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 그건 내가 그래프 그리면서 알아봐야 되고 아니면은 식 썩어서 알아봐야 돼. 우리가 식을 쓴다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가까워 놓고 풀어봐. 해가 나와 안 나와? 그거는 따라 달라.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곱해서 얘는 얘 풀고 넘겨서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한 거죠. 판별식이 지금 꼴을 보니까 양수겠네? 가지겠네?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내가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형은 지금 이 형태가 해를 구하기 편해.
그래서 다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줘요. 됐죠? 자, 그러면 유형 11번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169쪽이에요. 자, 쌤이 다 적어놨으니까 말로 할게. 자요. 169쪽. 됐죠? 자, 825번. y는 x분의 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그래프 위의 점은 x 좌표의 값이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x가 커질수록이 아니라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이래. 자, 노란색과 연두색을 봅시다. 노란색에서 x가 커지면은 이렇게 가죠. x가 작아져도 이렇게 가죠. 그죠? k가 음수여도 어때요? k가 음수여도 x가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워지죠. x가 커져도 x축에 가까워지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것과 상관없이 옳은 거죠. 집중을 해주세요. 이거 지금 뭐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자, 기억 맞아요. 그래서 노란색, 연두색을 잘 비교해봐. 절대값 x야. 니은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다. 맞아요? 맞아요. 디귿 k가 양수면 1, 2, 4분면을 지난대요. 맞아요? 아니죠. 1, 3, 4죠. 리을 원점 대칭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미음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대요. 그거 끄덕이면 안 돼요. 왜일까? 절대값이. 그렇지. 절대값 k가 클수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k가 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비교하니까 그때는 k가 클수록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꼭 절대값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디귿하고 미음이 틀렸어요. 가나라예요. 그래서 틀린 이유도 여러분 옆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뭐 때문에 틀렸는지. 디귿은 3, 4분면, 미음은 절대값 k.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을 했어요. 표준형이에요, 바로. 이거는 831번 볼까요? 자, 얘가 평행이동만 있어요. y는 2x분의 1과 겹쳐지는 것을 고르래요. 자, 2x분의 1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표준형 형태는 x 앞에 개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y는 2x분의 1이라는 거는 k가 몇이었다는 거야? 얘였다는 거야. 분모를 무조건 1x로 나타내줘야 돼요. 자, 그러고 내가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기억. 맞아요? 2로 묶여지죠? 그렇지. x-1분의 2분의 1 쓸 수 있죠? 니은. 맞아요? 니은도 2 더하기 2x분의 1이니까 그냥 y축으로 2만 옮겨지면 되겠네. 디귿. 맞아요? 그치. 디귿은 뭐 때문에 안 돼? 마이너스가 겹쳐져 있었네요. 그럼 얘는 뭐까지 해야 돼? 대칭. 그렇지. 대칭까지 해야 돼. 그래서 틀렸어. 대칭하면 겹쳐져요. 리을 맞아요? 네. 2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k 값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럼 가나라 5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행이동에서 겹쳐지고 안 겹쳐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이런 꼴로 바꿔줘야 돼. k 몇이냐? k 몇이냐? 그 k를 나타내는 기준은 얘가 1이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2x 플러스 몇 그런 거 없어요. x 플러스 몇이에요 무조건. 마이너스 x도 없어요. 무조건 x예요. 마이너스는 그냥 위로 가야 돼요. 됐죠?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 쪽에 833 볼게요. 간단한 거야. y는 x분의 x 플러스 b분의 ax 플러스 5가 있어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3이 아니고 치역은 6이 아니래요. a는 뭐고 b는 몇이었을까요? 자, b부터 해볼까요? b는 몇일까요? 그렇죠. b는 3. 그리고 y가 6이 아니래요. a는 몇일까요? a 몇일까요? 6이요. 그렇죠. 그냥 6이에요. 분모가 1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3하고 6 구하면 된다. 3하고 6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36에 18. 그 다음에 뭐 범위 안에 주어진 거는 내가 그냥 x, y 그냥 대입해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 자, 유리함수 그래프 점근선입니다. 835. 835 볼래요? 그냥? 이것도 간단해요. 이거 점근선은 x는 몇일까요? 5. y가 3이면은 a는 몇일까요? 3이에요. 너무 쉽죠? 그럼 이제 837 볼게요. 오른쪽 중간. 자,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주어졌어요. 자, 점근선 주어지면 문자 두 개 할 수 있습니다. C는 A요. 그치? C는 몇이에요? 2요. 2고요. A는 몇이에요? 3이요. 3이에요. 그러면 3,1을 지나니까 B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죠? 네. 대입해서 B는 몇 나왔어요?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다 대입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15번입니다. 유리함수의 대칭성. 840번. 유리함수가 P, Q에 대해서 대칭이래. 뭐에 대해서 대칭인데? 항상 중심이지. 그치? 중심의 적부가 알아요.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3. 그렇지. 마 2,3이에요. 그래서 P는 마 2고 Q는 3입니다. 동시에 Y는 X 플러스 A에 대해 대칭인데 걔는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마이너스 2,3. 그치. 중심 마 2,3을 지납니다. 그래서 마 2,3 대입해서 나오려면은 A는 몇이 돼야 돼요? 5가 돼야겠죠? 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알면은 쉬워요. 그럼 이제 반대로 물어볼게. 843이에요. 오른쪽 중간.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2,7도 지난대요. 그러면 두 선대칭에 있잖아. 주어졌잖아. 그럼 내가 거꾸로 이제 뭘 할 수 있어? 얘네 둘끼리 교점이 중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응을 연립했어요. x는 몇 콤마 몇이에요? 1,3 맞아요. 1,3이 중심이래. c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그렇죠. a는 몇일까요? 3이죠. 그리고 또 몇 콤마 몇을 지난대? 2,7 그렇죠. 그럼 또 대입해서 b값 구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했어요. b는 몇 나와요? 1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방법을 알겠죠? 쌤이 말로만 해도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쌤이 여기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자, 16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인데 이 유리함수가 지나는 4분면은 요것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노란색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죠? 여기 안 지나죠? 134를 지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2사분면 지나게끔 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뭐 그런 것들 내가 예상할 수 있겠지? 이거 그래프를 조금 더 반대 방향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위로 옮긴다거나.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방향과 절편이에요. 844 봅시다. 얘는 몇 사분면을 안 지날까요? 여기를 지워볼까? 844번. 자, 중심의 좌표 몇이에요? 마이너스 1,마이너스 844번. 8,4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몇? 1, 3. 1. 아, 3. 4분면을 맞고. 4분면은 그래서 1, 3, 3, 4예요. 그래서 여기 K가 양수였으니까 1, 3, 4분면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려줘? 십자가 그려주고 십자가의 중심은 원점이 아니라 3,1라 그려주고 1, 4분면, 3, 4분면 대충 그려주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3칸, 아래쪽으로 2칸도 대충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뭘 판단해야 돼? 이제 X절편 또는 Y절편을 판단하면 돼요. 보통은 Y절편 보여주면 됩니다. 자, Y절편이에요. X에다가 0 넣으면은 이 수의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점보다 위에 있는 거 확실하죠? 그럼 어디는 안 지나? 3사분. 그렇지. 근데 내가 대충 그렸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7이었어요. 그럼 x가 0 넣으면은 얘는 이제 음수가 나오죠. 그럼 내가 이거는 그래프를 너무 가까이 그린 거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요렇게 그려줘야 돼. 그때는 1, 2, 3, 4, 4 지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그래프를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8, 4, 7 봅시다. K 값이 있는데요.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존재해야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프 잘 그리면은 풀 수 있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꿔봤죠? 일단 중심 좌표는 마일, 2.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아 몰라 아직. 몰라요 K 때문에. 분자의 값은 K-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1,2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X 한 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2칸 해주면은 내가 뭐가 나온다? 원점이 나온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K-2라는 분자가 만약에 양수였다고 치면은 내가 요렇게랑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어디를 절대 안 지나? 그렇지. 그러면 그냥 K-2가 양수일 때는 4, 4분면을 절대 안 지나니까 항상 성립해요. 그럼 문제는 뭐야? K-2가 음수일 때도 어디를 안 지나겠지. 어디를 안 지날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제. 이렇게 그려졌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지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몇 사분면이에요? 그렇지. 4, 4분면은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봐야 돼 이제? 0일 때. 그렇지. y 절편값을 보는 거예요. x가 0일 때, 야 여기다 0 대입했어요. 그러면은 y가 몇 나와요? K. k 나옵니다. 그럼 여기 절편값이 0,k였대요. 그럼 내가 4, 4분면을 안 지나게 하려면은 이 k 값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같아도 되는 거죠. 0,0 지나도 여기 안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이 돼서 요때는 k가 0 이상일 때 4, 4분면을 안 지나네요. 그러면은 종합을 하자면 k는 0 이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다? 0이다. 네. 네, 갔다 와요. 자, 그럼 유형 17번은 그려진 거를 보고 내가 시계값을 구할 거예요. 자, 848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자, 점근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절편도 하나 표현되어 있죠? K, P, Q 각각 그려봅시다.
쉽지? 다 아는 거니까. 왜냐면 아직 그 활용 안 했기 때문에 직선의 위치관계요. 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할만하다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 아는 내용들. 자, 848 했죠? 됐어요? 자, 지우가 얘기해 볼까요? 일단 P는 몇 나왔어요? 1. Q는 마이너스 2. K는 5. 잘못.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0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곱해주면은 2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부호 가지고 물어볼게요. 850번. 자, 저렇게 그려진다면 850번처럼 그려진다면 옳은 것은 뭘까요? 850번. 딱 보니까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C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에이. 음수. 음수. 그리고 B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왜 음수예요? 이사분면? 사사분면을 지나니까 음수죠? 그치? 자, 그럼 그거 보고 기억 B 빼기 A래요. 음수에서 양수를 뺐죠? 그럼 틀렸죠? 니은 맞아요? 그렇지. 양수 음수 곱했으니까. 자, 디귿은 어떻게 알아? 디귿 어떻게 할까? B가 왜 AC일까? 이거 지금 그래프가 어떤 점 딱 지나거든요? 무슨 점 지나? 0,0 그럼 0,0 대입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C라면 B는 AC AC가 맞죠?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C가 0이니까 AC가 맞죠. 니은. 자,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을 봅시다. 851번 말고 852번 볼게요. 밑에 거. 자, y는 x-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평행이동 물어봤으니까 맞아요? x축으로 이만큼. 왜냐면 중심의 좌표가 2,3이니까 1번 맞아요. 2번 점근선도 맞겠죠? 3번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를 0 되게 하는 값이 분자가 0이니까 x는 3분의 7도 맞죠? 4번 1, 2, 3, 4분면을 지난다.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보류. 5번 치역은 y는 마3이 아닌 실수. 맞아요? 맞아요. 4번이 틀렸네. 4번은 왜 틀릴까? 4사분면도 지나죠? 애초에 중심의 좌표가 4사분면이 있기 때문에 4사분면은 반드시 지나요. 알겠죠? 그래프 그리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판단하면 되고 유형 19번까지만 하면 되겠네.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그냥 뭐 해주면 된다? 아니 대입하면 된다. 어차피 끊어지는 거 없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8, 5, 5, 2 이상 4 이하에서 최대 최소 구하래. 그래프 그리지 말고 2 대입해봐. 몇 나와? 3, 4 대입해봐. 몇 나와? 3분의 7? 3분의 7 나오죠? 아니 누가 그럼 최대고 누가 최소겠어요? 3하고 3분의 7이 나왔으니까 3분의 7이 최소 3이 최대 되겠죠? 어차피 얘네들은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심하지 않고 작은 값이 최소, 큰 값이 최대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볼게. 8, 5, 7 유리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를 보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충 이래 중심의 좌표 알 수 있다. 몇 코마 몇일까요? 마이너스 2, 1. 그래서 a랑 b를 구했어요. 그러면 나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최대값은 0이래. 그냥 뭔지 모르겠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1 대입해보세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이 나오려면은 k는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 실제로 1 대입해주면은 커져요, 작아져요? x에다가 이제 1 대입해봐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했잖아, 그치? 근데 x에다가 1 대입해주면은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지. 3분의 2죠. 근데 0이 최대값이라고 가정했는데 3분의 2 더 큰 값이 나왔어. 그러면 걔는 맞는 말이야? 아니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최대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을 대입해서 최대값이 나왔어야 됐지. 그럼 이번에 1을 대입해보세요. 그게 0 나와야 돼. k가 몇일까요? 마이너스 3. 그리고 확인해보세요. 그럼 k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0을 넘지 않으면 되겠지. 근데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네. 그치? 안 넘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이 맞네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a, b값 먼저 구해서 내가 k만 남겨주고 최대치수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숙제는 857번까지입니다. 숙제 미리 적어줄까요? 숙제 하나 적어. 문제 수 자체는 좀 있는데 유리식과 유리함수니까 할만할 거예요. 번호 857번까지. 그 다음에 4월 3일까지인가? 4월 3일. 그리고 오답노트 검사 못 받은 사람은 꼭 가져오시고. 알겠죠? 저 다음 주부터 내신사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내신대. 4월 6일부터 시작. 4월 6일부터 시작. t 틀린 거 해오면 되는 거. 맞아. RT 틀린 거. 쌤이 그 함수 본 거 있었지?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할 거냐면은 우리 이거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 저기 유리함수 활용하고 얼마 안 남았어. 몇 개 안 남았어. 그거 다 끝나면은 RT 보고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은 무리 함수 딱 하나 남은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 고득점 할까요? 뭐야? 점은 일단 해주시면. 아, 너 늦게 왔지? 일단은만 할게. 근데 일단은도 그냥 다 해야 된다고? 일단은 첫 페이지는 좀 괜찮은데 제일 거의 다 틀린 거. 근데 이거 언젠가 해야 되긴 하거든? 일단은 자세. 그러면 자세 사고 그래도 몇 문제만 합시다. 한 세네 문제 합시다. 세네 문제. 그냥 지금부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제점. 또 채점 필요한 사람? 앞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뭐 틀린 거 고쳐보고 아니면은 그냥 문제 풀어보고 쌤이 지금 저거 돌릴 테니까
불필요한 거 채점하고 고치고 그렇게 합시다. 아 그리고 응. 저번 주에 응. 선생님이 응. 채점 못하신 분